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법인세 세무조정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예제는 없지만 그래도 법인세 조정 메뉴를 처음 배우는 시간이고요. 각 사업료도 소득금액 계산을 하기 위해 우리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제일 먼저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하기 빼기 가산조정 차감조정 하잖아요. 근데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결국 결산서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 재무제표를 확정시키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메뉴 잠깐 보시면요. 우리 기초정보관리 메뉴하고요. 재무제표 메뉴를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는 회사 등록 메뉴하고 계정 과목 및 정유 등록 메뉴가 있고요. 자,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아래에 보시면 법인조정 1부터 하는 겁니다. 거기 아래쪽에 기초정보관리가 있어요. 회사 등록 메뉴 열어보시면 우리 회계 메뉴에서 재무회계 탭에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잠깐 합격전자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계정 과목 및 정유 등록 메뉴도 우리 재무회계 탭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별도로 없어도 되는데 회계관리 메뉴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도 되는데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다가 혹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체크하라고 기초정보관리를 별도로 이 중에 필요한 거 법인 조정할 때 자주 쓰는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초정보관리가 회사 등록과 계정 과목 및 정유 등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그냥 회계관리 메뉴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따로 시험에서 출제는 안 된다라는 거. 다만 원래 회사 등록 사항은 법인세 신고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반영되고 입력사항 중에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으니까 사실 실무에서는 법인세 세무조정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제일 먼저 회사 등록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내용 수정하는 거는 전산회계 2급과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그거 이미 다 배우셨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법인세 세무조정 메뉴에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입력사항이 신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내용을 전혀 안 넣어놓고 시험에 나온 것들만 하면 사실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못 보셔서 필요할 때 내용을 못 찾아보세요. 그래서 교재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안내만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약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든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 모양에 따라 회사가 그러니까 회계감사, 외감 대상이건 아니건 또는 외감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IFRS 적용 회사건 아니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적용 회사건 상관없이 법인세 서식으로는 모두 다 동일하게 표준재무제표로 들어갑니다. 계정 과목을 표준재무제표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업무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인 조정을 한 후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재무제표도 제출되는데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정 과목의 금액이나 이런 거 찾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계정 과목 배열 순서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표준재무제표에 맞춰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통일된 계정 과목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 표준재무제표를 쓰고 있고요. 기업 간의 세법상 비교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세법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표준재무제표는 재무회계에서 작성된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작성이 되고 여러분께서 뭐 수기로 하실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재무회계 재무상태표 우리 원래 세법상 이름은 대차대조표고 회계에서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는데 같은 서식입니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표준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에 통합되어 집계가 되고요. 자, 결산 시 재무제표를 만약에 정확하게 작성을 하면 표준 재무제표로 우리 결산서상의 재무제표를 표준 재무제표로 변환시키는 작업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돼요. 네, 그래서 전산세무 1급 수험생은 변환시키는 것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되는데 원래 어떻게 하는 거죠? 결산에서 재무회계 메뉴에 결산해서 우리 시험에서도 결산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제조원가 명세서 선택하고 조회하셔서 표준 법인용이라는 걸 클릭하시고 그리고 손익계산서 선택하시고 표준 법인용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우리 회계 이름으로는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셔가지고 표준 법인용을 클릭하시면 표준 재무제표가 확정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대차대조표 모양 나와 있고요.
불러오기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표준 대차대조표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결산이 확정된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회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서 회사를 눌러서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 주서강 해볼까요? 주서강 이렇게 눌러갖고 봤을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표준 대차대조표를 열었다 라고 했을 때 숫자가 나타나죠. 이 숫자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회계관리의 표준 그냥 재무상태표 12월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그 문제풀이를 위해 가지고 뭔가 이 기초 재무제표가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차 차익, 제가 지금 문제 풀다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결산이 끝나면 대차 차익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표준용을 클릭을, 원래는 이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을 클릭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법인 조정에서, 우리 대차 대조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용이 없다 그러면, 불러오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긴 조정할 게 없어요. 그냥 닫으시면 돼요. 종료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표준 재무제표 확정을 해라 그럼 저장하셔야 되죠. 됐죠? 자, 손익계산서를 열어보시면요. 손익계산서를 열어보시면 잠깐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얘도 지금 재무제표 그냥 열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었는데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요. 근데 혹시라도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재무제표에서 다시 끌어올려면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표준 손익계산서 확정해라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조정 등록이 있습니다. 조정 등록이 세무 조정을 하는 메뉴거든요. 이게 세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메뉴는 모두 다 조정 등록이 있어요. 조정 등록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자 보시면 표준 손익계산서의 제일 끝에 법인세 비용이 있죠. 이 법인세 비용이 지금 숫자가 없지만 자 모양을 바꿔볼게요. 회계관리 메뉴에 결산을 하셔가지고 이건 뭐 사실 아직 전표 입력도 안 했는데 기존에 데이터가 입력된 거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선납세금 132600000 하시고 여기다 그냥 5천만 원 해가지고 전체 632600000으로 결산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표 추가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재무회계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잠깐만 보세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원래 재무제표부터 하면 안 되고, 자, 제조원가 명세서를 결산분계하고 나서 확정을 시킬 때 이렇게 탭을 클릭을 법인 조정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로 가셔가지고 12월자로 열어가지고 우리 법인 조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클릭 다 해주시는 겁니다. 종료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지금 원래는 제조원가 명세서 다음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야죠.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지 말고 그냥 새롭게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표 추가를 하시고 나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제조원가 명세서 다음에 순서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제조원가 명세서 하시고 손익계산서 하시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하시고 재무상태표 해서 12월자로 제출용 표준용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하고 종료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법인 조정으로 가셔서 표준 대차대조표 다시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숫자가 바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재무제표가 바뀌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종료를 눌러주신 후에 표준 손익계산서를 불러올게요. 그러면 불러오기를 다시 하시면 얘 했을 때 밑에 이 숫자가 나오죠. 제가 아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감을 그러니까 결산을 해버린 거라서 법인세 비용만 보세요. 이 다른 숫자는 보지 마시고요. 이 법인세 비용이 632600000이 나오죠. 632600000이 있다 그러면 조정 등록을 하셔가지고 눌러보면 밑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과 프로그램 운용 방법만 외우고 계시면 계산은 편합니다. 이론에서는 계산하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는 계산을 그냥 프로그램에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정의 논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법인세 비용이라고 문제에서 지금 법인세 비용이라고 돼 있으면 아래쪽에 메뉴에 그럼 법인세 비용 하셔가지고 금액 밑에 있는 대로 632600000 하시면 끝나요. 됐죠? 하시고 종료를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확인할까요? 저장돼 있죠? 됐죠? 자, 이거를 하시고 이제 저장은 지금 돼 있으니까 종료를 눌러서 빠져나가시고 표준 원가명세서도 열어보시면
자, 문제에서 혹시, 이거는 지금 제가 법인 조정 메뉴가 아닌 데이터를 가지고 해갖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제조원가 명세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고, 혹시라도 불러오기 해야 된다 그럼 불러오기 하시면 돼요. 하고, 자, 나중에 저장하고, 종료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표준 재무제표 확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는 건 안 나왔어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다만,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을 찾아갖고 조정하는 거는 나올 수 있어요. 나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표준 대차대조표 열어가지고요. 불러오기. 만약에 저장이 안 돼 있으면, 금액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불러오기를 하셔가지고 재무회계에서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불러오는 거고요. 이미 결산을 할 때 재무회계에서 순서대로 다 결산 순서대로 해놨기 때문에 불러오는 건 순서 상관없습니다. 재무회계에서 저장된 걸 불러오는 거니까 손익계산서부터 불러오건 재무상태표부터 불러오건 법인세를 불러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 하시고요. 자, 편집은 사실 문제가 나온 적도 없고 나올 일도 잘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직접 수작업으로 편집해라 라고 준다면 위에서 편집을 눌러가지고 내용을 수정을 하시라는 건데 이건 원래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이런 메뉴가 있으니 혹시라도 문제에서 편집해라 그럼 편집 눌러가지고 숫자만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고 표준손익계산서가 좀 중요했죠. 좀 전에 불러오기를 하신 후에 그래서 표준손익계산서의 금액을 수정하려면 편집으로 쓰시는데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조정등록. 조정등록은 세무조정사항을 우리 법인세 비용 딱 하나가 있어요. 손익계산서를 보자마자 조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법인세 비용. 그래서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 시 사용하는 이 메뉴를 알고 계시고 앞으로 법인 조정할 때 계속 볼 거예요. 이 메뉴는. 됐죠? 아시고 특히 삭제하거나 이럴 거는 없으니까 뒤로 넘어가셔서 법인 조정은 법인세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법인세 비용이 차감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세무조정을 하면 법인세를 실제보다 과소계산한다. 따라서 법인세 비용은 자 이거 외우셔야죠. 이거 줄 그으세요. 법인세 비용은 송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유 유출. 이거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보자마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숫자를 보자마자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법인세 비용은 송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유 유출 줄 긋고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재무제표는 나올 게 거의 없는데 이거 하나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표준 손익계산서를 보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해라. 그럼 법인세 비용을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하라는 문제예요. 됐죠? 관련된 내용 위에 여기 줄 그어놨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별표 치고 넘어가시고요. 표준 원가명세서도 그냥 열어가지고 불러오기 하시면 되고요. 원가 선택은 혹시 하라고 하면 제조원가명세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제조원가명세서까지만 안 나오고 공사원가나 임대원가는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면 체크 안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아까 보여드린 화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그냥 열었다 닫으시면 돼요. 불러오기 하시면 되고요. 됐죠? 나머지는 크게 문제에서 준 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시험에 크게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알고는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에 특히 하나 표준 손익계산서에 있는 법인세 비용은 만약에 문제에서 그런 언급을 하면 보자마자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관련해서 문제를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자마자 표준 손익계산서를 반영해라. 그러면 표준 손익계산서 열어서 보자마자 법인세 비용을 송금불산입 기타사 유출한다. 그거는 외우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정보관리 관련된 내용하고 표준재무제표 관련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수익금액 조정이 있는데요. 수익금액 조정은 제일 먼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는 게 이름이 달라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회계하고 법인세의 차이를 조정하는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 차이를 조정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회계하고 법인세 차이부터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 왜냐면 항상 법인세 조정은 회계에서 출발하니까 회계에서 법인세로 오고 그거를 부가가치세랑 비교 검토하도록 국세청에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두 번째로 작성을 하는 거다. 순서만 알고 가세요. 다음 시간에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 관련된 본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